이제 6월 하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보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 나가라 하는 교육부 장관 경질설 혹은 사임 주장 이런 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불과 며칠 사이에 국정원장이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 이제는 교육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기 직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교육부 장관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체제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 윤석열 체제의 그 지금의 상황이 중병에 걸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단면이어서 흥미롭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그 6월 초순에 이주호 장관이 AI 교과서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교육 개혁이다. 디지털 교육 플랫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일환으로서 과기부의 선도로 이 교육부터 손을 대서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꿔버리겠다고 한 그런 일종의 그 혁명 선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게 잘 되려면은 대단히 용의주도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물론 그거는 선거하고 관련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아주 큰 그런 짐이 될 겁니다. 치명적이다 할 정도로 그런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또 이주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6월 15일 정도 그때 김은혜 수석이 그 상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고 이랬다. 그러니까 처음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온 것은 김은혜의 말로 나왔다. 그 다음에 같은 날 이주호 장관이 그 대통령과의 면담,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이것을 정리한 브리핑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어서 이제 그 브리핑에 좀 나중에 논란이 좀 일기는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또다시 김은혜의 그 브리핑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쉬운 수능을 말한 게 아니다.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김은혜의 말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그렇다면 김은혜는 윤석열의 입이요. 그 말은 윤석열의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국어에 과학 지문이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교과서 밖에서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잠시 착각이든지 즉흥적으로 말하는 버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세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국어 문항에 과학이든 경제든 미술이든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고 그 내용을 문자로 서술해 놓은 것을 읽고 풀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국어 시험입니다. 이번에 돌아다니는 것은 무슨
과학 실험 비슷한 그런 지문이 있었다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게 진짜 과학 문제 푸는 건 줄 알았지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결을 못했고 이제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이걸 따지고 소위 시비를 거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낱낱이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의 풍토다.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김은혜 수석의 브리핑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쪽으로 튀었느냐 하면은 대통령은 쉬운 수능, 그러니까 물수능, 이거를 원한 게 아니다.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까? 쉬운 건 아니고 교과서 밖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변별력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냥 본다면은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인데 다 그만두고 그 모든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지 않고 김은혜 수석이 말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번 문제는 아마 한 10%, 7% 이렇게 문제의 소지 자체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풍토는 대통령은 머저리다.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사고 친다. 이런 생각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거기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 수석들이 그 주위에 있는 비서관들이 나서서 나름대로 대통령의 말이다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스스로 뛰어들고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김은혜 수석의 그 역량은 윤석열 대통령만 못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대통령으로서의 공무수행을 하는데 국민이 보기에 마땅치 않다는 뜻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똑똑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똑똑하거나 말거나 이 공무수행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보조자, 아래에 있는 손발에 불과한 것이지 대통령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김은혜 수석이 그렇게 설치고 나서니까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 하면서 밖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교육부의 국장을 경질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 대통령의 말은 사교육 카르텔 이런 소리까지 하고 대통령의 입에서는 그런 그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겨냥해서 그 화살을 쏘듯이 이렇게 도끼 어린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온건한 이야기를 하고 실제는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저놈 잡아라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시끄러워졌고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틀렸다. 그래 좀 이상한 것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역사상 처음 있는 교육혁명이다 하는 AI 교과서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AI 교과서 때문에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나서 지금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교육부는 AI 교과서라고 하는 첨단 그 기술과 손을 잡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거의 밑둥부터 손을 보는 이런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 부분은 구식의 옛날식의 그 수능 사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교육 비판인데, 사교육인데, AI 교과서를 그 정책을 밀어붙이면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것이고 또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성취했을 때 사교육 문제는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정말 혁명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이제 집어치우고 그 이야기는 언제 나왔나 하면서 계속 수능이 무슨 사교육기관과 밀착이 돼 있느니 어떤 공무원이 부정하다느니 이렇게 하다가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여권발로 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주호가 잘못이다. 하루 정도 이게 계속되더니 드디어 용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주호 장관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하든지 뭐 국무총리실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여권발로 나오던 이야기가 대통령실 발까지 합해져서 대통령 플러스 여당 해서 이주호를 치기로 이주호 장관을 경질시켜라. 이주호 책임이다.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브리핑을 했고 대통령이 지시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항명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락없이 이주호 장관의 책임으로 그러면 이주호 장관이 경질되면 AI 교과서도 같이 날아가는 것인가?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국정원의 경우에 국정원장이 뭐를 어떻게 잘못했다 하면서 국정원장 책임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의 직원들이 이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쇄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국정원장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주호 장관은 세종시가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했다. 이거는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주호 입과 이주호의 머리가 문제다. 왜 굳이 대통령실까지 불러서 브리핑을 하게 해놓고 김은혜 책임은 일체 묻지 않으면서 모든 게 이주호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가? 이것을 보면은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측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 삐끗해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해서 이주호 자르기까지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칭찬을 해주겠습니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기획력이 있구나. 그러나 지금 용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윤석열 대통령실을 보면은 이게 참 오합지졸이고 그리고 저마다 나 살겠다 하면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상대를 누군지 살피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덮어 씌운다. 대통령실이 지금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은혜 수석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게 그 여파하고 교육부 장관, 국정원장이 나가는 거하고 윤석열 정부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게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장관을 자르면, 장관이 나가면 그것은 행정각부를 다시 손봐야 되는 소위 개각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폭풍이 김은혜 수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 체제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일례입니다. 이게 다라는 게 아니고 김은혜 살자고 이주호를 친다. 밖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대통령실에 붙어 있는 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저렇게 필사적이고 그들의 힘이 정말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게 윤석열을 옥죄고 윤석열 정권의 그 명을 재촉을 하는 거다. 이런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용산 대통령실을 보면 참 흥미롭다. 그런 것이 이들은 흔들면 흔들리는 조직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뿌리가 얕고 그리고 오합지졸일 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만일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어떤 개혁이나 혁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흔히 말하듯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발표를 했다면 제 아무리 반발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진심으로 호소를 하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서 그 상황을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건을 꺼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용산은 흔들면 흔들리는 곳이다. 흔들었을 때 이렇게 흔들리면 흔드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조언자 가령 30명이 붙어 있다면 30명이 저마다 흔들어댈 거다.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용산 대통령실 자체도 대단히 힘겹게 매 순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점장이 무속인부터 시작을 해서 각 종교인 또 구닥다리 정치인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선거 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고 그럴 때마다 비명소리를 낼 정도로 흔들리는 용산 대통령실 참으로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이렇게 일파만파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번져가면서 이렇게 장관 경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저변에 무엇이 있는가? 이번 사건은 일부러 키운 듯한 면이 있고 그때 덮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일부러 키우려고 한 것은 윤석열 측이지만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은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주호 장관의 경질설이 나왔을 때 여권 쪽에서는 간단히
교육부 장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아니면 교육부 차관이 그걸 노리고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름이라고 할까, 투기라고 할까 하는 이것은 그보다 더 변변찮으면서 더 치열한 피 튀기는 정쟁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고, 그래서 이주호 장관 경질설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교육혁명이라는 참 번지르르한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과외선생, 사교육 하고의 전쟁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수능 앞두고 어쩔 거냐로 이어지는 이런 추한 사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